진행해 주시면은 앞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 이제 두 가지인데요. 언리얼 오브젝트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면은 두 가지가 생성이 된다. 하나는 U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생성자 코드를 거친 기본 오브젝트인 CDO가 하나 생성이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네,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자, 두 번째 개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코드 없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약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이제 게임 엔진의 변천사를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 렌더러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이제 3로 이제 한번 이제 재패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리얼 엔진은 렌더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통합 에디터랑 그다음에 스크립팅 시스템과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제 프레임워크 갖춘 이런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이제 한때 크게 모든 대형 타이틀을 이제 석권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자, 유니티가 이제 2000년도 말부터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내걸었던 게, 자, 이렇게 편리한 스크립팅 시스템과 멀티 플랫폼 자동 빌드 시스템. 사실 이제 모바일이 컸죠. 자, 이렇게 이제 언리얼과 유니티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었던 게임 프레임워크 유니티에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바로바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재밌네 하다가 점점 이제 프로젝트가 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 게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뜯었다 고쳤다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언리얼 엔진 4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언리얼 엔진 3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장점을 그대로 보완하면서 여기 있는 게임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의 큰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이제 양날의 검인데, 요거를 익히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완성도도 높고요. 이미 에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버그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제 요거를 익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익히시는데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양날의 검이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니티 쓰시는 분들은 요걸 한 번쯤 익혀보시면은 굳이 언리얼을 안 쓰더라도 언리얼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설계하고 전개를 하는구나, 내 프로젝트도 한번 반영해 봐야겠다, 이런 이제 최소한의 인사이트라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걸 권장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를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월드라는 컨셉과 레벨이라는 컨셉이 언리얼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는 말 그대로 가상세계를 의미하고요. 가상세계와 액터들에 미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레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 월드에 배치한 액터들의 묶음을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터에 작업하시는 거는 레벨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니티에 없는 개념이 있는 게 게임 모드라는 게 설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레벨에 플레이어들이 조인하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니티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언리얼 에디터를 다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은 이런 이제 EXE나 APK로 만들어지겠죠. 빌드 시스템 거쳐서. 자, 이거는 이제 그 게임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스턴스는 U게임 인스턴스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상속받으셔가지고 이 프로세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싱글톤 같은 이런 놈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싱글톤 패턴을 어떻게 C샵에서 구현하는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리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UGame 인스턴스라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냥 바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살아있는 놈이니까 유니티에서 했던 막 그 씬마다 돈 디스트로이 온로드 같은 거 막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월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마다 각각 이제 월드에 관련된 객체들이 이제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월드만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작업한 첫 번째 레벨을 퍼시스턴트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액터의 집합을 제가 레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액터의 집합들을 스트리밍으로 이제 집어넣었다가 삭제했다가 집어넣었다가 삭제했다가 계속 이제 맵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유니티랑 좀 틀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든 레벨을 이제 플레이어가 조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조인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요 조인하는 컨셉이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조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도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패드를 다루고 있고요. 모니터로 이제 결과물을 보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언리얼 월드입니다. 월드고, 여기에는 이제 게임 모드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월드의 규칙을 지정을 하고 플레이어의 규격을 지정하는 게 게임 모드라는 것이 이제 게임 모드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게임 모드에서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랑 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시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거쳐서 폰에게 전달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제 사용자를 대변하는, 의지를 대변하는 무형의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폰은 이 의지로서 직접 움직이는 게임 세계에서의 실제 유형의 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충돌 컴포넌트, 비주얼 컴포넌트, 무브먼트 컴포넌트, 이 세 가지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아마 유니티를 진행하셨을 때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랑 콜라이더를 붙여주고요. 그게 이제 충돌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컴포넌트는 메시 렌더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스태틱 메시고, 그 다음에 스켈레탈 메시는 이제 캐릭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는 메카님 시스템을 사용했다면은 언리얼 엔진은 애님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시스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유니티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로 다 짰던 부분인데, 언리얼에는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이런 이제 특수한 타입의 컴포넌트가 있고, 요게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얘가 속한 최상단에 있는 이 충돌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움직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캐릭터가 있으면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이제 그 실제 엔진이라고, 장착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dd movement input이라는 이제 명령을 주면은 이 엔진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악셀을 밟습니다. 악셀을 이렇게 쭉 밟아가지고, 그러면 엔진이 이제 악셀 밟으면은 속도가 쭉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최대 속도, 최소 속도 같은 이런 이제 엔진의 스펙을 지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폰은 벨로시티로 이제 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이제 5가지를 언리얼 엔진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라는 것을 제공해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캐릭터의 움직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거의 언리얼 사용하셨을 때 저는 제일 당혹스러웠던 거는 제가 화면을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어려웠습니다. 유니티는 제가 메인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화면이 나왔는데,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와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상당히 이제 헤맸었는데요. 요거는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익히실 부분은 폰에다가 카메라 컴포넌트를 넣어주시면은
요것을 이제 자동으로 탐지해가지고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메커니즘이 기본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딱히 조절하실 게 아니라 이 카메라 컴포넌트만 넣어주시면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주는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카메라 컴포넌트, 화면을 렌더링하는 카메라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 액터를 이제 뷰타겟 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계해 주시면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랑 별개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싶다, 캐릭터에 움직일 때만 이런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뷰타겟을 고정 카메라 다른 액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따가 제가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